애완동물을 키워도 이제 아토피가 안 올라오는데요 라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건 급성 염증 반응이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단 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작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항원에 노출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했을 때 뻥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가 호전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낫는 부위는 어딜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먼저 낫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얼굴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얼굴에 열에 의해서 심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될 때는 열이 먼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가장 먼저 낫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심한 아토피는 호전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경우죠. 그런데 얼굴이 아토피가 있는데 긁는 게 심하다. 그러면 정말 낫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긁는 경우도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때리고 문지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의 병기가 결합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만성 습진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건 알레르기 인자가 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얼굴에서 알레르기 인자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왜 악화됐는지 혹은 왜 자꾸 안 낫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특징적인 부위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만 심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아토피와 애완동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얼굴 아토피를 방해하지 않고 애완동물에 대한 인자를 줄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해보면 가장 먼저 낫는 부위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배랑 등 이런 부위죠.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전된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과 배가 먼저 호전되고 팔도 마찬가지로 팔 내측 오금 부위, 접히는 부위가 늦게 호전되니까 외측 같은 경우가 먼저 낫겠죠. 그래서 얼굴이 가장 먼저 낫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얼굴이 먼저 낫는 이유는 열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이 먼저 나아야 되는데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의 병기가 되는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 중에서 만성 습진에 해당되는 열은 줄었어요. 그런데 알레르기 인자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호전 과정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노출되어 있는 부위라고 했죠. 즉 알레르기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 잘 닿는 부위죠. 그래서 접촉 항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큰 부위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 아토피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접촉 인자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애완동물이거든요. 이건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알레르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알레르기라는 건 보통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음식물 알레르기에 감지하게 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래서 소아 아토피가 음식물 알레르기에 감지하게 되면서 아토피화 되는 거고, 그리고 점차 크면서 흡입 알레르기, 꽃가루, 진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 그리고 애완동물도 감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음식 알레르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크면서 점차 흡입 알레르기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흡입 알레르기에 대한 감작은 보통 12개월에서부터 25개월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먼저이고 가장 흔한 요인이죠. 그리고 애완동물은 보통 12개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흡입 알레르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흔한 흡입 알레르기는 진먼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비듬, 곰팡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마스트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진먼진드기는 다 나오죠. 그리고 곰팡이도 대부분 나오고, 그리고 꽃가루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애완동물은 있거나
없거나 존재하죠.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기니피그 이런 것들의 검사 항목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면 마스트 검사를 꼭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냐면 흡입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스트 검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아토피 환자분들은 마스트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흡입 항원 중에서 애완동물이 가장 큰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진먼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것들은 청소나 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키우는 입장에서는 접촉이 되고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영향이 24시간 미치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문제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완동물 항원 단백질은 진먼진드기나 꽃가루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관지, 코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로도 쉽게 침투한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빨리 오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흡입 알레르기는 IgE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즉시형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급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자마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반응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직장 동료가 애완동물을 키웠는데 나와 악수를 하거나 했을 때도 알레르기의 인자에 노출될 수가 있고 옷 같은 거를 털었을 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조장치에 의해서 환기시설이 공유됐을 때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랫집에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윗집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완동물은 오랜 기간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우던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에 애완동물이 키웠다면 이사 간 사람이 사라져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논문 같은 걸 보면 애완동물 알레르기에 가장 흔하게 접촉되는 건 병원 소파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그 소파에서 같이 놀다가 감작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애완동물 알레르기는 강력한 인자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방을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실에만 애완동물이 있고 제 방에는 못 들어와요 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같은 집 안에 있으면 거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부착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애완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오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키우다 보면 적응돼서 알레르기가 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흡입 알레르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알레르기가 대부분인데 흡입 알레르기는 평생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 노출되는 경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거주하면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 영향을 미칩니다. 애완동물의 털만 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털, 각질, 진드기, 비듬, 분비물, 침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집에 있는 동거인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종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종이 있고 적게 발생하는 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털이 없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영향이 적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털의 유무랑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걸 회피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굴 아토피가 심한데 마스트 검사상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다면 키우는 것을 분명히 제고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굴 아토피 치료를 막는 그런 지름길인데 흡입 알레르기 특성상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급성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경우들이 존재해요. 애완동물을 키워도 이제 아토피가 안 올라오는데요 라고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건 급성 염증 반응이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단 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작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항원에 노출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했을 때 뻥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 알레르기겠지만 강아지 오래 키웠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얼굴이 심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만성 염증 상태가 있다가 그게 얼굴로 뻥 터진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아토피랑 목 아토피가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단하려는 방법들을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